이혼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는 시그널, 특징을 알아내요. 놀랍게도 그 특징이 수만 가지가 아니고 5가지, 7가지밖에 안 돼요. 그것만 딱 알면 99% 예측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근데 뭘 예측하죠? 예측이라 그러면 상당히 많은 게 있는데 책을 보니까 2가지 재미있는 예측을 하셨어요. 첫 번째가 AI의 범죄 예측이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이혼에 관한 예측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범죄하고 이혼 2가지 주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 영화가 있었죠. 예, 그걸 보면 이제 범죄 예측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범죄 예측이라 그러면 사실은 잘 예측이 된다 그러면 그보다 좋은 건 없겠지만 또 왜냐하면 범죄를 막을 수 있으니까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범죄 예측에 문제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범죄 예측이 뭔지, 그럼 문제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것도 2가지예요. 장소, 지리정보학적 예측이 있고요. 인간 예측이 있고요. 근데 인간 예측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 인간에 대한 개인정보를 샅샅이 파헤치는 작업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부작용이 있고 또 사회적 컨센서스가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거지 실제 시도는 많이 하지 않고요. 지리정보학적 예측은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처음에 도입됐던 게 범죄가 굉장히 많았던 뉴욕 우범지대. 어디서 돌발적으로 충격적이 나고 강도사건 순찰을 돌지 않습니까? 그게 또 굉장히 인력 소모가 심하고 그래서 이제 이 연구가 착수가 된 거죠. 아주 단순한 특징을 가지고 어느 시간대 어디 가니까 꼭 일어나더라. 그 주에 이미 순찰대가 대기하고 있는 가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하는데 어떤 공감 예측인 거죠. 거기에는 이제 개인 정보를 분석하는 걸 최소화시키는 거. 당장 법적으로 철학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가 도입이 되면 인간 전문가는 심리적으로 반발하게 돼 있고 그게 인지상정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 뉴욕 경찰들이 이 시스템을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자기가 10년, 20년 경험을 쌓아가지고 어느 지역에 범죄 일어날 것이다 예측하고 이렇게 순찰하던 그 프라이드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그래서 막 전면 도입을 못하고 시범 도입을 하면서 이 소프트웨어를 가동시킨 그 디스트릭트는 반 이상 범죄율이 떨어졌어요. 미리 딱 가 있으니까. 오케이. 결과론적으로 좋으니까 터지기 시작해요. 또 실제 범죄는 미국은 범죄가 크게 높지는 않아요. 라틴 아메리카, 브라질, 멕시코 이런 데는 말도 못합니다. 거의 매일 살인이 일어나요. 그 살인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얻기 위해서 브라질에서 이 연구를 많이 하고 이거 도입해 보니까 범죄율이 30% 40% 떨어졌다는 데이터가 있어서 이게 확 터진 겁니다. 인간의 경찰들 그 프로페셔널이 수십 년 한 것보다 왜 더 정확할까? 여기는 인간의 편견이 없기 때문에 객관적 데이터로만 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항상 이기게 돼요. 그다음 조금 더 재밌는 거는 사회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혼을 하도 많이 하니까 가타만이라는 분이 수천 케이스를 연구를 하면서 이혼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는 시그널, 특징을 이제 알아낸 거죠. 놀랍게도 그 특징이 수만 가지가 아니고 5가지, 7가지밖에 안 돼요. 그것만 딱 알면 99%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논문이 나오고 가타만 박사는 이 분야에서 비즈니스도 펼치게 되거든요. 그런 교훈이 숨어있는 거예요, 예측. 우리 인간사를 어떻게 예측할까? 아주 엄밀하고 내밀한 부분인데, 그리고 남녀관계는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아낼까, 그러시구나. 근데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봅시다. 어느 부부 동반 모임에서 파티를 하는데, 내가 딱 보니까 저 부부는 이혼할 것 같아. 뭐로 그렇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뭐 상상해보십시오. 저 부부는 곧 깨질 것 같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나는 저놈이 바람 피는 걸 알고 있다. 그건 당연하죠. 근데 드러나는 거, 저 부분은 맛이 간 것 같은데. 뭘까요, 그게? 잘 싸워. 대놓고 싸워. 그렇죠. 틱틱대고 우리 다 알고 있죠. 그거를 통계학적으로 정밀 분석을 해서 그 특징을 알아냈다. 그게 뭐냐면은 부부가 말을 하는데 아유 이 인간아 좀 잘하지. 이런 단어를 3번 이상 반복을 하면은 반드시 3년 후에 이혼한다는 패턴을 알아내요. 근데 우리도 보십시오. 아유 인간아 니 하나 믿고 왔다가 이런 우리 부모님 부부싸울 때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어떤 것을 팩트가 더 붙었을 때는 반드시 이혼한다라는 패턴을 알아내요. 그리고 경멸하는 반응의 횟수
그리고 하루 대화하는 시간. 그 다음에 결혼하기 전에 연애한 기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그 다음에 자녀의 숫자. 자녀의 문제성. 6-7개만 딱 알아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일주일 동안 부부 생활할 때 CCTV하고 녹음기를 달아놓고 자연스럽게 살아요. 그래서 분석과 딱 보고 2년 안에 이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보고 수천 쌍이 그렇게 되니까 뒤로 자빠진 거죠. 우리 이혼할 때 어떻게 하냐고. 그런 거랑 인간이 아주 인간사가 복잡한 것 같은데 그 나오는 현상학적 시그널은 몇 개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교훈을 담고 있어서 했고 또 책에 소개했더니 아예 이 양반은 아니고 아예 수학 방정식을 하나 놨거든요. 아인슈타인 방정식. 거기 딱 넣으면은 몇 년 후에 이혼한다. 수학 공식처럼 탁탁 튀어나와. 그렇죠. 이게 발표가 되고 사람들이 이제 뒤집어진 거죠. 이 수학 방정식 이 어떻게 만들었냐고.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때 물리학이 왜 과학의 황제가 됐고 모든 학문의 왕이 됐냐 하면 물리학은 정확하게 100% 예측할 수 있는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돌을 던지면 돌이 어디 갈지 우주선 쏘면 우주선이 몇 년 후에 안드로메다 어디에 가 있을지 다 예측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뉴턴의 위대한 법칙인 거죠. 그러면은 그런 방정식을 함수를 찾으려면 원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물리는 기본적인 원리, 뉴턴의 원리, 뭐 반생고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하는 실험을 해서 그 원리를 쌓고 그 원리에서 방정식을 유도하고 함수를 찾아내고 하는 작업이 수백 년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고 모든 과학적 방법론이 그렇게 딱 통일화되어 있는데 이 친구가 썬댐이라는 친구, 그 과학자가 만든 거는 그런 방식이 아닌 거죠. 그게 있어서 놀라야 돼요. 그럼 물리 방정식이나 이온 물리 법칙이 있느냐? 그런 거 없다. 근데 그 방식을 어떻게 찾았냐? 그래서 뭐 외계인이 가르쳤냐? 했을 때 가스썬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수백 명의 알바를 데리고 와가지고 수백만 개의 방정식을 세워놓고 이유도 없이 적어놓고 그 다음에 최근 30년 동안 이온화 커플들 셀럽들, 유명한 커플들 신문기사를 하나씩 넣어보고 가장 예측을 잘하는 것을 하나 골랐다고. 귀납적이네. 그렇죠. 귀납도 이런 단순무시한 귀납이거든요. 제가 이 예를 든 이유는 그 이온을 예측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찾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과학적 지식과 전문 지식이 없이 했다라는 게 놀라운 거죠. 이게 바로 인공지능의 본질이라는 걸 예를 들기 위해서. 어떻게 뭔가 물리학도 공부를 해도 철학도 공부해야 되고 뭘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 왜? 데이터 속에 비밀이 있다. 그런데 인간도 데이터를 잘 보고 있으면 과학을 발전하면 계속 실험해 데이터를 보고 있으면 패턴을 알아내요. 그런데 이 복잡다비한 이 사바세계는 너무 정보가 많아가지고 인간의 브레인이 따라가지 못하니 그 패턴을 컴퓨터한테 맡겨서 빨리 찾아보라고 명령을 내린다. 그걸 대신해주는 게 AI다라는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불규칙한 데이터 생성되지만 우리가 부시불식간에 하루에도 거의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거든요. 우리 구글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다 데이터를 생성하는 거예요. 그렇지. 네이버에서 무슨 한 검색했다 안 했다. 이걸 조금 어렵게 말하면 우리 무의식적 행동 패턴, 컴퓨터, 사이버 세계에 계속 축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계산을 하게 되는데 모든 데이터는 숫자로 변환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수학이 또 등장해요. 수학은 이 세상에 아무 쓸모없는 학문 같은데 모든 이 세상의 정보는 숫자로 돼 있기 때문에 숫자를 다루는 수학이 등장하게 되고 계산을 하게 돼요. 그럼 계산의 신인, 계산의 영어로 컴퓨터라고 해요. 컴퓨터. 그래서 그 컴퓨터 머신이 등장하게 되고 그걸 대충 보기 좋게 포장해서 AI라고 부른다 라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를 든 거죠.